자,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하나 올라갔어요. 영상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튜브 채널인데 이제 본인이 군생활 했을 때 사고가 났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머리를 얼굴 가죽을 다 벗겨서 수술을 했고요. 그날에 대한 이제 문제점과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채널인데 실제 원본 채널을 보시는 것도 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영상 나오자마자 다 봤거든요. 보고 한 번 더 봤어요. 오늘 천천히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너무나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우리 안태랑 우리 예비역 아직 예비역이 아니시죠? 안태양님께서 잘 회복하셔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은 2023년 5월 23일 포술 경연대회를 하는 현장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시간은 오후 2시경이었고요. 일단 사고가 난 우리 안태랑 님의 얼굴 사진입니다. 사고 당시에 이제 얼굴이 다 짓이겨져서 지금 이빨이 뒤틀린 거 보이시나요? 이가 다 뒤틀리고 뼈가 다 으스러져서 지금 이렇게 노란색이 데미지를 입은 부분입니다. 이빨도 2개가 빠졌고요. 앞니 2개가 빠졌고 그리고 앞에 잇몸이 다 무너진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코 앞이 완전 여기가 진이겨진 거예요. 그거 지금 다 주저앉은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얼굴이 이렇게 철심 보이시네요, 여러분들. 안아골절도 오고 그냥 코도 부러지고 철심 보이세요? 다 철심입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게 앞에는 교정기 앞니 밑에는 교정기 넣었고 지금 코에 철심 보이세요? 이게 다 철심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표현이 좀 이렇습니다. 상처받지 않길 바라시고 그냥 표현을 말씀드리면 그냥 얼굴 전체에 무슨 뭐 스탬플러로 다 박아가지고 뼈를 맞춰놓듯이 철심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 여기 안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아마 앞면에 좀 마비가 오셨을 거예요. 원래 안아골절 수술만 해도 저도 지금 격투기 선수할 때 안아골절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빨을 딱 중심으로 이 반절 이쪽이 약간 감각이 없어요. 한 반년? 한 1년 동안은 감각이 거의 없었고 한 3개월 동안은 입에 침이 흘렀어요. 저도. 여기가 여기가 마비돼요. 이쪽 신경이 끊어지거든요. 저 정도면은. 그래서 아마 안면 근육이 많이 불편하실 거고 안면 근육이 아마 이렇게 세수를 하거나 하면은 좀 이질감이 느껴지실 거고 점차 이제 신경이 돌아오시긴 할 텐데 못해도 한 5년은 지나야 좀 신경이 돌아올 겁니다. 감각이 좀 돌아요. 감각이. 저도 지금 이쪽에 약간 감각이 많이 없거든요. 여기랑 비교했을 때 감각이 좀 달라요.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지금 저 안아골절 수술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인데 저 정도면은 얼마나 지금 온 얼굴에 데미지가 있을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삶을 살면서도 운동이나 그런 것들 되게 각별히 조심해야겠죠. 복싱을 한다던가 뭐 스케이트보드, 뭐 스노우보드를 탄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운동을 할 때 상당히 위험하겠죠. 얼굴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평생을 저걸 이제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천만다행이고 정말 하늘이 감사한 거는 정말 다행히도 살았다는 거 그것만큼은 정말 천만다행인 거죠.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정도의 데미지를 입으신 겁니다.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게 수술 직후에 사진을 이제 본인이 유튜브에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얼굴 퉁퉁 부으셨죠. 그래서 한동안 입에 감각이 없었을 거예요. 연결해서 쓰시고 끔찍합니다. 이 부모님께서 우리 안태랑님의 기저귀를 갈아주셨대요. 화장실도 못 가니까. 그래서 막 피가 나오는 대변을 막 갈아주시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걸 다 잘라서 머리 가죽을 벗겨서 수술을 한 자국이죠. 저 평생 이제 저 자리에는 이제 머리가 안 나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되고 또 왼쪽에는 럭키 세븐이라고 본인이 표현하셨는데 7 이렇게 숫자처럼 해가지고 여기가 방탄헬멧에 진이겨진 자국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또 끔찍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어진 거냐? 사건은 2023년 5월 23일 오후 2시 7분경에 자주포 포신에 이제 얼굴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육군 포술 경연대회에 참석을 했고요. 포술 경연대회다 보니까 다들 간부들이 빨리 쌓아야 되고 빨리 이제 뭔가 행동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안 일병이었나 그때 당시 그랬을 거예요. 이 안태랑님이 조종수란 말입니다. 이렇게 조종수예요. 상반신을 이렇게 밖으로 빼놓고 있었습니다. 포반장의 지시에 따라서 포반장이 상반신을 빼놓고 있다가 포반장이 야 들어가. 그럼 해체 뚜껑을 닫고 그럼 이제 저 포신이 움직이고 이제 포를 쏘는 거 사격 개시하면 사격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원래
포반장이 지시를 내려서 이제 들어가 그러면 이제 제가 해치다다 이제 본인이 복면복창하고 들어가겠죠. 그랬는데 그러한 복면복창도 없이 갑자기 포신이 돌아가면서 본인 왼쪽 뺨에 포신이 와 있었고 순식간에 번쩍하더니만 헬멧이 이제 지니겨지면서 이 철덩이에 이 포신에 깔리게 되면서 입에서 피가 팍 터져 나오고요. 그 자리에서 치아 2개가 앞으로 튀어나갔고 얼굴 모든 뼈가 으스러지고 잇몸도 다 뒤틀려진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순간 K9 백미러에 본인 얼굴을 봤는데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눈 위치가 막 달라지고 그냥 안아골절도 오니까 눈 위치가 시야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뭐 철모는 찌그러져 있었고 머리가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헬기를 타고 병원에 인송이 돼서 약 13시간 반에 걸친 대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뼈를 하나하나 맞추는 수술을 했고요. 다행히 수술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됐지만 그 이후에 뭐 현부심을 통해서 전역할 수 있다라는 부대장들이 이야기했고 당연히 현부심이나 이제 의병 전역을 해야 되는 거죠. 전 현부심이 아니라 의병 전역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랬는데 이제 그 뒤로도 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포술 경연대회를 하면 원래 이게 K77이라고 해서 저 사격 지휘 통제 차량이에요. 저 K9이랑 같이 다니면 저기서 이 좌표를 줘요. 띠릿 야 어디다 쏴라 그러면은 이거를 명령을 내리면 K9의 입력값이 다 입력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반장들이 야 이제 절차가 있겠죠. 야 들어가 뭐해 장전해 쏴 하면 띠딕 하고 다 같이 초점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표적이 나오면 다 이제 같이 쏠 수 있는 그 자료를 공유한단 말입니다. 통신으로 공유를 해요. 그럼 K77에서 이제 오더가 내려와야 돼. 근데 오더가 원래는 통상 1, 2분 내로 바로 오더가 와서 준비해가지고 쏘는데 한 6, 7분이 되어도 이제 오더가 내려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간부들이 야 왜 오더가 안 내려? 무슨 일이야? 하면서 누구는 또 씨발 뭐야? 야 어떤 새끼가 안 하는 거? 통신에는 욕소리 오 가고 막 화내고 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요해졌는데 딱 보라 보니 이제 포신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빠르게 쏘냐, 누가 더 정확하게 쏘느냐 하는 그런 총각을 다투는 이제 경연대회인데 그 경연대회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거죠. 급해진 마음인 걸까 아니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간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포신을 돌려버린 장병, 아니면 또 뭐 안태령님의 의견이긴 하지만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아니면 누군가는 뭐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뭔가 중간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던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을 수도 있죠. 무조건 이건 또 안태령님의 주장이고 의견이니까요. 아무튼 제가 봐도 근데 매뉴얼을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경연대회를 하고 있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태랑님의 의견에 저는 좀 더 맞다고 의견이 되어지고, 왜냐면 정상적인 포술 경연대회 시간에 맞게끔 됐으면 이게 머슬 메모리로 움직이게 되겠는데 6, 7분 동안 지시가 없으니까 다들 멍 때리고 있다가 이게 뭐야 하고 있는 상황에 화다닥 이게 뭔가 오더가 내려지고 빨리 하려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 아닐까. 빨리 순간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뭐야 왜 안 해 뭔데 팍 하다 보니까 타다닥 하면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간부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포신을 돌려버린 장병이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포신에 짓누르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 이분께서 이제 회복을 또 하고 얼마 만에 거의 한 달인가요? 한 달 만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군에서 사고는 날 수 있다 없다? 저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던, 아니면 만약에 이게 뭐 누군가의 오더의 실수였던, 이런 거는 당연히 있으면 안 되지만 군대라는 조직이 사람이 많고 이 임무수행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사고가 날 수 있다고는 봐요. 무조건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막 누구를 막 처벌하고 뭐 징계하고 그런 거보다도 뭐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서 항상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이 친구가 다치고 나서 이제 병원에 국군 수도병원을 옮기게 됐고, 이제 국군 수도병원 오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민간 병원에서는 이 국군 수도병원은 민간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를 환자로 보는데, 국군 수도병원은 가끔씩 이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고 환자를 계급으로 본단 말이죠. 만약에 1병이면 1병, 2병이면 2병.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도 환자에게 계급이 있다 보니까 이걸 단순한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있는 환자로 보기 때문에 사실 민간 병원보다 훨씬 불편하죠. 치료를 보장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통의 사고도 아니고 뭐 축구하다가 뭐 다리 다친 것도 아니고 임무 수행을 하다가 저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튼
국군 수도병원 다시 옮기라고 하니 그때도 좀 마음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제 부대의 부서장들이나 이제 지휘관들이 와가지고 사단장도 오고 뭐 군단장도 와가지고 막 악수도 하고 뭐 괜찮냐 어떠냐 하면서 얘기하니까 또 이제 안태랑님은 또 이제 장군님들이 오시는데 또 어떻게 거기다 대고 아픕니다 존나 아픕니다 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괜찮습니다. 네 빨리 낫겠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했겠지. 또 어떻게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됐는데 이제 좀 기가 막힌 게 다들 의병 현부심이 아니라 의병 전역이었겠죠. 전역이 할 수 있을 거다. 전역 시켜줄게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 분위기를 풍겼는데 이게 좀 전역이 좀 안 되는 걸로 흘러갔고 여기서 또다시 연단장이라는 분이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 저는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현부심 될 거다. 전역 시켜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달라진 이야기가 1인실에 오래 있으면 오히려 안 좋다. 부대 복귀해서 통원 치료 받는 게 어떻겠니?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이게 물론 안태랑님의 의견입니다. 안태랑님의 의견이고 저는 이걸 확인하지 못했어요. 진실 여부는 전 모릅니다. 안태랑님이 이거 왜곡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안태랑님이 진실일 수도 있는데 일단 안태랑님의 의견이 100% 맞다는 생각하에 이 말이 정말 진짜고 저런 이 워딩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이거는 진짜로 너무나 잘못된 거죠. 만약에 본인 아드님께서 군대에서 다쳤는데 저렇게 심각하게 다쳤는데 부대로 복귀해서 통원 치료를 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래요. 여러분들 군대에서는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병 전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등급에 맞지 않아서 의병 전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연한장 탓도 아니고 대대장 탓도 아니고 포대장 중대장 탓도 아니고 사단장 탓도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문제인 거고 전역을 안 시켜주는 뭐 국군 수도병원이나 전문의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안태랑님이 현부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병 전역으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현부심이랑은 좀 달라요. 현부심은 현역 부적합인 거고 의병 전역은 아파서 전역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잘못 오해하셔서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건 의병 전역이 맞죠. 현부심이 아니라. 자 근데 의병 전역을 시켜주는 건 이제 여단장이 해주는 거 아니니까 그 의병 전역까지 이거 자기 약속을 못 지키는 것까지는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장담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1인실에 오래 있으면 오히려 안 좋다. 부대 복귀해서 통원 치료 받는 게 낫다? 통원 치료 받는 게 어떻겠냐? 물론 이거를 안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아니죠. 이거는 도대체 자기 아들이면 자기 조카면 이런 조언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 동생이거나 제 조카면은 야 무슨 소리야 끝까지 병원에 남아있어 의병 전역 시켜준다 그러면 전역하고 병원에 가고 그게 아니면 거기서 전역할 때까지 있어. 아니 원래 아프면 병원에 그냥 있다가 전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대에서 그 친구 환자니까 데리고 있기도 불편하고 뭐 일과를 빼줄게 훈련도 빼줄게 다 빼줄게 그냥 너는 생활관에 누워만 있어. 말이 됩니까? 혼자 누워있으면 병력들 왔다 갔다 거리고 선임 후임 왔다 갔다 거리고 야 너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저 몸이 알았어 내가 할게. 씹새끼 내가 간식도 챙겨줘야 되네. 야 특식 나왔다. 야 니 것도 내가 챙겨줘야 돼?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저 짐덩어리 한 생각하는 한 명 더 있어.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아픈 사람이에요. 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인데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그 본인이 아프면 여단장실에서 그럼 침대 놔두고 쉴 거냐고. 본인이 아프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게 세상에 이게 말인지 똥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봤을 때는 나 다시 군대 가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진짜 안태랑님이 조금 너무 협조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여진 거라고 봐요. 너무 괜찮습니다. 예, 뭐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복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친구는 의지가 있고 얘는 말 잘 듣는 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 거지. 만약에 조금 이게 참 난 답답한 게 제가 정말 싫은 이야기인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는 군을 정말 아끼고 우리 간부 여러분들의 처우개선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럴 때일수록 더 징징대야 되고 더 진상을 부려야 그래야 제대로 대우를 해주니. 제가 부모들이나 누구 연락이 오면 어머님 저 얘기 듣다가 어머니 이런 거는 중대장한테 전화하시고 대대장 전화하셔서 지랄을 떨으셔야 돼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중대장 대대장님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꼬치꼬치 캐묻고 좀 진상을 부리셔야 그래야 아마 원하시는 대로 될 거다.
그래야 걔네들이 들어줄 거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로 배려하면 좋은데 부모들이 꼭 그렇게 배려를 하면 부모들 만만하게 보고 그리고 장병들이 배려를 하면 그들을 만만하게 보고 만만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지휘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세관 가서 통원 치료라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단장님이 우리가 부대에 사고가 있었지만 인명사고가 다치긴 했지만 이 친구 건강하게 우리 부대에 복귀했다. 그렇게 크게 다친 거 아니다. 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부대에 복귀시키려고 한 건지 도대체 의중을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사고는 있었지만 그 장병이 잘 회복해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안 다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한 건지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조언을 보고 본인 자식이면 내 조카면 저렇게 하겠냐고. 전역할 때까지 병원에 있으라고 하지. 다 나을 때까지 병원에 있고. 원래 그래요. 원래 야전부대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아프면 그냥 병원에 보내요. 왜? 만약에 부대로 갔다 치자고. 그거 누가 신경 쓸 건데? 간부 한 명 신경 써야 되죠. 저 만약에 진짜 병원 가서 부대로 복귀했는데 치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프면 어떡해? 덧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사실 저 말이 안 되는 조치인데 저런 조치를 어떻게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발언을.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간부님도 잘 보세요. 제 채널에 간부님도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좀 이따 행정사님 연결하겠지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 다친 친구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고 실수하면은요 저 친구 저렇게 분노를 해서 유튜브 영상 만들잖아요.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저거 누군지는 다 알 거야. 간부들 다 알 거야. 간부들은 저 여단장이 누군지 알 거라고. 그럼 다 비난하겠지. 사고 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이후의 처치가 좀 비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면은 다 돌아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 유튜브 영상 만든 거 저거 지금 30만 조회수 나왔나요? 저게? 그래 30만 조회수 나왔네. 아니 왜 이러지 도대체? 참 답답합니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이런 행동으로 또다시 한번 이 우리 안태랑님과 안태랑님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신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현부심 심사라고 하시니까 현부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안태랑님께서 의병 전역 또는 현부심의 심사가 불가능하다 하셔가지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역한 게 아니에요.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를 해야 돼요. 지금 안면 쪽이 다 이제 뭉개지고 지금 이빨도 다 아직 철심 박아놓고 아마 제 얼굴 안면 근육이 다 돌아오지도 않았을 텐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기를 시키는 건지 저는 좀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많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저렇게 크게 다쳤는데 제가 저분하고 연락이 안 되고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답장이 없으셔가지고 만약 연락이 됐다면 어느 정도의 보훈을 받으셨는지 보상금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뭐 따로 추가적으로 병원비로 자비로 들으신 게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이 행정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분이 더 받을 수가 있는 게 뭔지 플랜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연락이 안 됐으니까 일단 댓글을 달았는데 답변이 없어서 일단 저희끼리 한번 이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 분노하게 되는 사건이었고 저 여단장님의 저 말씀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좀 뜸을 들였냐면은 제가 딱 그 군에 대한 나쁜 소리를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영상이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또다시 이거를 그냥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자, 우리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당시 현장 지휘관과 간부 그리고 피해자 가족은 만약에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 혹은 내 조카, 내 주변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피해 당사자 장병은 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이신 우리 안종민 행정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선배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자주 나왔었는데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네. 저 또 이렇게 찾아뵙고 이게 영상을 찍는 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전화 연결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용 방송은 보셨죠? 네, 내용 다 파악됐고 네. 지금 이분한테 지금 안내해드릴 게 몇 개 있어서 네.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셨는데 이런 상황은 좀 어떤 걸 좀 우리가 현장 간부들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되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치료죠. 네, 치료. 근데 일단은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대처를 잘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든 20분 만에 이제 군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갔고, 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국군 수도통합병원의 치료 범위를 넘어서 바로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해서 수술적인 조치까지는 아주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친구가 전역을 못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저기 상호 후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의병 전역의 조건이 되느냐 네.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언어 장애가 있어야 돼요. 아, 저렇게 얼굴이 진이겠는데 언어 장애까지 있어야 전역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언어 장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치아도 지금 예를 들어 2개가 지금 빠졌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치아가 보통 6개 이상 결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얼굴 전체에 이제 골절이 발생했을 때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경마비라든지 네. 이제 씹는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언어 장애 이런 게 명확히 돼야지만 의병 전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와. 이게 기준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아, 기준표예요. 네, 기준표에 있어서 이분이 4급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딱 봤을 때 4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네. 이게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기준표에 따라서 명확하게 4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안타까운 게 네. 이런 외상 사건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캡틴 김상우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여군을 도와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리나라 최초로 거의 2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 친구도 이 큰 외상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 중에 뭐냐면 이 친구의 내용들을 3개를 다 봤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요. 아, PTSD. 명확한. 네. 왜 감옥처럼 느껴졌다거나 네. 그 다음에 백밀러로 자기의 비친 얼굴들을 봤다. 네.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아, 네. 잊어버리지 않는다. 네.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이 친구는 군병원으로 넘어왔을 때 네. 정신과 진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뉴스에서도 기사에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어요. 아, 이 친구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면 급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전역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치과 이런 데는 가서 받았지만 네, 그런 면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가 있는데 흉터 부분이에요. 네. 흉터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오른쪽과 왼쪽에 기역자로 되어 있고 네네네. 얼굴 전체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안에를 지금 전부 다 했는데 지금 이제 흉터가 기준이 병역 판정 기준이 엄청 높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1cm의 두께로 거의 10cm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폭이 1cm가 넘지 않죠. 아, 지금 이 폭이. 네, 이거를 선상은이라고 하는데 선상은이 지금 길게는 나와 있지만 폭이 안 맞아서 아, 이거는 아마 병역 판정에서 5급을 주기 어려웠을 겁니다. 와. 이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딱 한 가지 더.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전역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사회복무요원도 네. 지금 거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뉴스에도 뭐 3년 기다렸다가 면제가 됐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네. 사회복무요원도 현부심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현역 부적합 심의가 또 따로 있다고요. 그걸 해서 빨리 전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겠네. 받아야 되고요. 네. 분명하게. 그리고 일단은 이게 이제 현부심에 관련된 문제, 의병 전역이 안 됐던 문제는 여기서 끝나고 네. 이분이 아까 후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병 전역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장애보상금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 다쳐도. 자, 잠시만요. 다시 의병 전역이 안 돼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장애보상금을 못 받는다고요? 장애보상금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보상금은 군에서 주는 위로금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친 거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눠서 1,700만 원부터 해가지고 한 6천만 원까지 주는 위로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의병 전역 대상이 돼야 돼요. 의병 전역 5급이 의병 전역이 확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상 여부를 따져서 공상이다. 그러면 이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캡틴 김상호에서 저희가 장애보상금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 얘기를. 맞아요. 그래서 장애보상금을 받는 인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걸 또 문의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네. 이분이 의병전역이 안 됐다라, 그리고 현무심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분은 장애보상금도 못 받은 거예요. 아, 그럼 다치고 돈도 못 받고 사회복무요원인데 완전 개판이네요, 이거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딱 하나 남았어요. 뭐요? 국가유공자 신청할 수 있는. 유공자 신청. 네. 지금 말씀. 유공자 신청은 지금 제가 기준표를 따져보니까 흉터로서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발병경위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다 갖춰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흉터라는 거는 네네.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흉터는 지워지거든요. 특히나 머리 쪽 흉터는. 지워지거나 흐릿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준이 뭐냐면 2m 후방에서 사진을 찍고 사진으로 판별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올려놓으셨잖아요. 사진을 지금. 네. 저런 상태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필급은 무조건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국가유공자를 준비하셔야 된다. 성형외과 쪽으로 이 정도 보면 국가유공자는 등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호술경연대회 중에 다친 거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는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분은 우리 안태랑님은 수술이 잘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 제가 볼 네, 때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힘들고 아픈데 가족들 앞에서 엄마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막 그때가 떠올라요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 아픈 트라우마나 그런 상처를 막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꾹꾹 누르고 내가 볼 때 분명히 PTSD가 있을 텐데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거나 저 정도 상처를 입었으면은 그 경유 냄새만 맡아도 쇠소리만 들어도 막 그때 흙먼지 냄새만 맡아도 막 섬찟 탈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은 자신이 너무나 이 마음 아픈 것 때문에 잠깐 잊고 있다 나중에도 시간이 지나면 확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영상을 3개 다 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같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뭐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도 계속되고, 네. 그리고 17시간의 대수술을 하고, 막 네. 이런 것들이 딱 보니까 거기다가 마지막에 아마 무너짐 해가지고 결국은 정신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단장이 2차 가해에 발언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화가 다스려지지 않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하시는 의사분들이 정확히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 정도의 외상 사건이라고 하면 분명히 남아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지금부터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또 선배님 얘기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데 자 일단은 의병전역이 안 됐기 때문에 장애보상금은 못 받으실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럼 국가유공자 7급이면은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됐나요, 선배님? 지금 국가유공자 7급이면 65만 원 정도 평생 동안 받으시는 거죠. 그럼 플러스로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까지 인정이 된다면 또 등급이 좀 올라갈 수도 있나요? 아니요. 등급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왜 그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7급이어도 7급이 3개 이상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면이 전체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 뭐 후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아골절이 와가지고 신경장애가 계속 있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생기면 향후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도 네. 현재로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뭐 수술 잘 되고 저렇게 회복한 게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겨우 나라에서 준다는 게 저렇게 대수술을 하고 지금 말도 어눌하고 입도 다 뒤틀리고 저렇게 됐는데 월 65만 원 이게 좀 너무나 가혹하네요. 가혹한데 이분이 네.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의료 지원을 받으려면 네. 분명히 빨리 이것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국가유공자 PTSD 정신과 치료랑 흉터 네네. 가능성 관련해서 국가유공자를 빨리 준비하셔야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일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요즘 이제 군병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군병원에서 치료할까 민간병원에서 치료할까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잘 모르셔가지고 나는 무조건 민간병원에서 치료할 거야. 네. 그러면 그 비용을 다 누가 내야 되냐면 본인이 감당해야 됩니다.
네. 군에서 주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병원의 치료 범위, 그러니까 국군 수도통합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치료 범위가 넘느냐 안 넘느냐를 필히 따져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군에서 이런 것들을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무조건 번째로는 민간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국군 네, 병력의 능력을 초월하는지 먼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발병경위서입니다. 네. 이게 첫 서류이기 때문에 발병경위서를 잘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특히나 중요한 거는 과거력이 서술돼 있거나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해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 간혹 있군요. 네.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체크해서 네. 어떻게 다치게 됐는지를 명확히 해야 되고, 일단은 훈련상에는 2주 안에 무조건 명령지하고 발병경위서를 군병원으로 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열람복사를 하셔서 발병경위서를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어떤 훈련이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훈련일지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으면 해당 중대장이나 소대장을 통해서 다 확보를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사고 보고서나 뭐 그때 당 상황 일지나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아, 근데 사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정신이 없을 텐데 이런 거를 챙기기 진짜 어렵겠네요. 근데 이게 이 친구의 그 다음, 그러니까 전역 후에 이 친구의 삶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뭐 광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경우 진짜 정신이 없으면 초반에 빨리 이런 행정사님한테 연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저한테 캡틴 김상호 나가고 나서 제가 이제 무료로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순서대로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냐? 그 네. 다음에 발병경위서는 확인하셨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친구가 보상을 군에서 받는 보상이 어떤 거고 국가에서 받는 보상이 어떤 건지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을 해드려요. 네. 그럼 부모님들은 그때 가서 아차, 그럼 요 세 가지는 꼭 자기가 필히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가지고 장애보상금도 받고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아, 늘고 있군요. 네네. 아, 그래서 빨리 행정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그래도 좀 알려주시니까 그대로 네. 말만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대에다가.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이 뭐라 해야 될까?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훈련 그 일지 받아야 다음에는 되고요. 네.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어떤 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네.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애보상금은 지금 널리 이제 알려졌고 이제 유공자 신청할 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셔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마지막.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위탁 진료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이게 위탁 진료비도 군에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진료비에 대한 부분도 3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 3년 안에.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 4가지만 잘 챙기시면 되겠죠. 이거를 진짜 무료로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네, 거기까지는 항상 무료로 저희 그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려주자. 이제 예를 들어서 꼭 우리한테 수임을 안 해도 네. 알고 나중에 그거라도 보상을 받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제복을 입고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최소한의 그런 보상은 좀 받아라. 그래서 상담비도 따로 그거는- 없이요? 네,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선배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해당 부대는 그러면 어떤 걸 좀 조치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쳤으면 우리 부하를 위해서 혹은 이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동료로서 내가 지휘관으로서 간부로서 이 친구를 위해서 준비해 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류로나. 간부들은 최소한 어떤 사고가 딱 일어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의병 전역이 가능한지 여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부심이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인트라넷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요? 인트라넷에 보면은 병역법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군인사법에 보면은 심신장애 등급도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보면은 얘가 이렇게 다쳤으니까 요 정도 받을 수 있구나. 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예요. 군인사법을 꼭 보시고 군인재해보상법을 꼭 확인하셔라. 군인재해보상법이요. 네네. 그래서 정 모르겠다. 네. 그러면 그냥 안종민 행정사한테 전화하면 어디 보셔라. 어떻게 해라. 그래서 문자로 다 보내드립니다. 너무 이거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근데- 군에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선배님하고 저하고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고 3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3년 넘게 하고 있죠.
이게 왜 교육이 이렇게 안 될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앙테랑 씨도 헬기가 와서 뛰어가잖아요. 그럼 소속이 어디로 변하나요? 병원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명령 자체가 전속 및 전속이 다 병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고 야전부대는 아예 그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죠. 군단 예하에 위탁 환자 관리팀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위탁 환자 관리팀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위탁 환자 관리팀 장교들한테 의정병과나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군의관 출신이나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화하면 병상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위탁 진료비는 어떤 식으로 신청해야 되고 이거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군단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그거 어디다 물어보지?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군단급의 위탁 환자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아마 안태랑 이분도 네. 위탁 환자 관리팀에서 분명히 가서 다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국가 유공자가 되는 부분까지는 잘 안 되죠. 국가유공자 관련된 부분은 아예 몰라서 설명을 못했을 겁니다. 아 그건 또 보험부니까. 네. 왜 그러냐면 단순히 뭐뭐 준비해서 그냥 신청하셔라 이렇게만 얘기했을 겁니다. 참 이게 뭐 왜 보험부랑 따로 이렇게 돼가지고 전역한 군인들이 그걸 찾아가가지고 또 유공자 시켜달라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돼. 군의 신뢰를 지금까지 누가 무너뜨렸는지, 어떤 식으로 무너졌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군에 있는 지휘관들이나 간부들은 한 번 정도 반성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보훈 행정사 이제 안종민 행정사님과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상담은 공짜로 해드리고 네. 언제든지 뭐 캡틴 김상우 응원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보훈 행정사무소 안종민 행정사님과 통화를 연결을 했는데요. 안종민 행정사님은 감히 다른 행정사님이 보훈 관련해서 뭐 광고를 해달라, 자기도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대놓고 그 안종민 행정사님 이상 할 수 있냐, 그거 아니면 내가 소개시켜주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제가 공인하는 최고의 또 국가보훈 행정 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도움 받아서 병원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정사님한테 도움 받으셔도 되고 꼭 수임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제가 뭐 감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안종민 행정사님이 가끔 오해를 받으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 행정사 직업이거든요. 안종민 행정사님이 직업이세요. 잡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도운다면 제대로 도울 수가 없겠죠. 하시는데 수임을 하는데 수임비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저게 수임비가 변호사보다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저 수임비 때문에 기분 나빠하셔서 약간 다친 군이라도 돈을 받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간혹 계세요. 간혹. 네,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잡으러 하고 하는 건데 무료 상담으로 알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릴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국가유공자를 하거나 뭐 행정 서류를 준비하거나 뭐 대응하거나 그런 거에서 수임할 때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뭐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다치고 그 다음에 막 내가 이렇게 군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돈을 받을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좀 그런 것도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저 안종민 행정사님도 그런 군인들한테 이제 상담해드리거나 도와드리는 거는 말로 해드리는 거는 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로 공인하는 제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너무너무 멋진 우리 안종민 행정사님이십니다. 정말 많은 우리 군인 가족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피해 가족들 혹은 유가족 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 받으세요. 제가 진짜 어디 가서 항상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런 보훈 관련된 행정사님이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저도 얘기하면서 가슴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이게 좀 마음이 그랬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표현이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안태량님이 들으시면 너무나 기분 나쁘실 수 있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수술이 너무 잘 되고 안태량님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고 너무나 좋은 가족 밑에서 좋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건강하게 자라셨기 때문에 나름 병원 안에서 자기가 정신줄을 꽉 잡고 빨리 회복해야 된다,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굳은 의지로 남들 앞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거를 들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강이 회복이 다행히 잘 돼서 그 의지만큼 내 몸도 잘 회복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잘 되고 내가 회복이 잘 되고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저렇게 전시 근로역으로 대기하는 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진짜 여러 가지로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나 답답한데 우리 안태랑님께서는 아까 행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적으로 진료가 분명히 필요하실 겁니다. 본인이 지금 조금씩 있을 거예요. 조금씩 분노의 감정이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정신과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국가유공자도 준비하셔가지고 이거 국가유공자는 소급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못 받은 게 못 돌려받아요.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빨리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안종민 선생님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전화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하시고 만약에 국가유공자를 혼자 준비하기 좀 어려우시다 버거우시다 하시다면 뭐 행정사님을 선임하셔도 되고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는 건데 아무튼 빨리 이런 걸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오늘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사연을 다뤄봤는데요. 제가 사실 이런 거 다루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안 다룬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거 안 다룬다 그래서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세상이? 근데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안태랑님이 제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좀 했고요. 혹은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혹은 이러한 일을 또 벌어지게 됐을 때 대응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좀 이런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사실 안종민 행정사님 모시고 행정 관련된 이야기, 보험 관련된 이야기 조회수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고 많은 사람들 관심도 없는 건 맞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사고를 당했을 때 검색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명이 다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영상을 또 보고 행정사님한테 연락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또 만들고 라이브로 다루는 거니까 제가 군을 싫어하고 군을 분노하는 게 아니라 군에 온 우리 장병들을 제가 뭐 실질적으로 몸으로 챙겨주고 책임져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방법을 알려주고 혹은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장병들을 위해서 또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고 말한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곳이나 교통사고도 나고 어느 곳이나 사고는 납니다. 하지만 그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해주고 이 사고가 난 장병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대한민국 군에서 근무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군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